영광장터 낮 12시. 만복은 오늘도 소금을 팔지 못했습니다. 밥에 간을 잘 맞췄네. 하하하! 소금 장수가 소금에 밥을 말아 먹는다. 새벽. 만복은 네 번째 시도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건 어르신 이것 좀 보십시오. 야단 주막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장 소금쟁이 만복. 전라도 영광군 염산면. 이 동네 사람들은 바다를 밭이라 불렀습니다. 논이 있으면 벼를 심고 밭이 있으면 콩을 심듯 바다가 있으면 소금을 거둔다 하여 바다를 밭이라 한 것이지요. 만복은 28. 아버지 댁에서 물려받은 것이라고는 지게 하나, 소금 가마니 서너 개, 그리고 빈 문서 석 장뿐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인시에 일어나 소금 가마니를 지게에 묶고 영광장, 법성포장, 멀리는 장성장까지 걸어 다녔습니다. 한 가마니에 쌀 서되 어깨가 내려앉도록 걸어봐야 하루벌이가 겨우 그 정도였습니다. 그날도 만복은 영광장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소금 사시오. 영광 소금. 맛 좋은 소금 사시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어물전 비린내와 떡장수, 호객 소리에 묻혀 만복의 목소리는 파도에 씻긴 모래성 같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배가 고팠습니다. 만복은 보자기에 싸온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찬밥에 된장 한 덩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도시락을 펼치는 순간 곁에 세워둔 소금 가마니가 기울었습니다. 가마니 입구에 매듭이 풀리면서 소금이 쏟아졌습니다. 하필이면 정확히 도시락 위로 하얀 소금이 찬밥 위에 수북이 쌓였습니다. 된장 위에도 숟가락 위에도. 옆자리 장수 팔봉이가 그 장면을 보고 배를 잡았습니다. 야, 만복아, 밥에 소금을 그렇게 뿌리면 어떡하느냐? 만복은 소금이 수북이 쌓인 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밥에 간을 잘 맞췄네. 그 말에 주변 장수들이 깔깔거렸습니다. 누군가 소금 장수가 소금에 밥을 말아 먹는다 라고 외치자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웃었습니다. 만복은 소금을 털어 내고 밥을 먹었습니다. 짰습니다. 눈물이 날 만큼 짰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금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만복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만복아, 오늘은 몇 가마니 남았느냐? 어머니 춘심이 마당에서 물었습니다. 볕에 그을린 얼굴 위로 주름이 깊었습니다. 2 가마니요. 내일 법성포장에 가면 다 팔리겠지요. 법성포, 거기 소금이 남아돌아서 난리라던데. 그래도 가야지요. 앉아서 팔리는 건 세상에 없으니까요. 만복은 웃었습니다. 속이 쓰려도 웃는 것이 이 사내의 버릇이었습니다. 실은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3년 전부터 중국산 소금이 밀무역으로 서해안에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이 반토막 났습니다. 조선 소금은 질이 좋았지만 값이 싼 중국산에 밀렸습니다. 장터마다 소금 장수가 줄었습니다. 열의 셋은 장사를 접고 품팔이로 돌아섰습니다. 만복의 아버지 득수도 소금 장수였습니다. 평생을 지게에 소금을 지고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5년 전 소금 상단에
외상으로 가마니를 떼어 왔다가 값이 폭락하는 바람에 빚을 졌습니다. 은자 5냥. 요즘 돈으로 치면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소금 장수에게는 평생을 갚아야 할 돈이었습니다. 득수는 빚을 갚지 못한 채 병이 들었고 이태 전 겨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만복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복아, 예, 아버지. 소금을 지게에 지고 다니는 건 한평생 해도 부자가 못 된다. 소금을 만드는 놈이 돈을 번다. 파는 놈은 종이고 만드는 놈이 주인이여. 그 말을 남기고 득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만복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소금을 만들려면 염전이 필요하고, 염전을 만들려면 갯벌이 필요하고, 갯벌을 얻으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빚도 못 갚는 처지에 무슨 돈으로 갯벌을 삽니까? 그래서 만복은 다시 지게를 졌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장터에서 소금을 팔면서 만복은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가마니를 내려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장수들의 물건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어물전에서 생선에 뿌리는 소금의 양, 포목전에서 천을 삶을 때 넣는 소금의 양, 옹기전에서 장독을 씻을 때 쓰는 소금의 양을 눈으로 재었습니다. 이상하다. 만복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소금을 쓰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왜 소금 장수는 가난할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소금을 만드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영광 일대의 염전은 전부 세 집안이 쥐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댁, 박참봉댁, 그리고 가장 큰 손인 채 부자댁. 이 세 집안이 소금의 생산과 유통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소금 장수들은 이 세 집안에서 가마니를 떼어다 팔았습니다. 도매값에 3배를 붙여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세 집안이 도매값을 올리면 장수들의 이유는 쪼그라들었습니다. 아버지 득수가 빚을 진 것도 이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만복은 지게를 진 채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았어. 지게를 지는 놈은 평생 지게를 진다. 만드는 놈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만복은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항상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갯벌 위를 걸으면 발바닥에 소금기가 올라왔습니다. 바닷물이 빠진 뒤 햇볕에 마르면 갯벌 표면에 하얀 결정이 맺혔습니다. 그것이 소금이었습니다. 이 갯벌이 전부 소금밭이 될 수 있는데 만복은 발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드넓은 갯벌이 석양빛에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갯벌은 누구 것이냐? 이것이 만복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만복이 집에 돌아오자 춘심이 상을 차려 놓고 있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찌개, 그리고 김치 한 보시기. 언제나 같은 상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앞 갯벌 말입니다. 갯벌이 왜? 저 갯벌 누구 땅입니까? 춘심이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누구 땅이긴? 아무 땅도 아니지. 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데를 누가 자기 땅이라 하겠느냐? 그러면 관아 땅입니까? 글쎄다. 관아에서도 거기를 밭으로 친 적은 없을 게다. 조개 캐는 아낙네들이나 들어가는 데지. 만복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무 땅도 아니라. 왜 그러느냐? 밥이나 먹어라. 예, 먹겠습니다. 만복은 밥을 떠먹으면서도 머릿속에서 갯벌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무 땅도 아닌 곳,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곳. 그곳이야말로 만복 같은 사람이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이날 밤 만복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2장 짠물만 남은 사흘. 다음 날 만복은 법성 포장에 가만히 두 개를 쥐고 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서 머리가 익을 때까지 앉아 있었지만 한 가마니도 팔지 못했습니다. 소금 사시오. 영광 천일염. 맛 좋은 소금 사시오.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사람들은 지나갔습니다. 옆자리 어물전에서 생선 비린내가 풍겼고 그 냄새에 섞여 만복의 목소리는 묻혔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옆자리 장수 팔봉이가 말을 걸었습니다. 만복아, 오늘도 빈 가마니냐? 빈 가마니가 아니라 꽉 찬 가마니지요. 한 톨도 안 팔렸으니까. 팔봉이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어제 장성장에서 중국산 소금이 한 가마니에 쌀 한 되에 풀리더라. 한 돼, 우리 것의 3분의 1 값이여. 질은 우리 것이 낫지 않습니까? 질이 좋으면 뭐하냐? 배가 고프면 싼 것부터 사는 게 사람이여. 만복은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팔봉이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해가 기울어 파장이 되었습니다. 만복은 두 가마니를 그대로 지게에 묶었습니다. 왔을 때와 같은 무게, 같은 짐. 달라진 것은 다리가 더 무겁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 춘심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만복아, 채 부자댁에서 사람이 왔었다. 채 부자댁이요? 빚 독촉이다. 내 아버지 은자 5냥, 이자 붙어서 7냥이 되었다더라. 이번 달 안에 갚지 않으면 집을 내놓으라 했다. 만복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7냥. 소금 가마니로 치면 20 가마니. 하루에 한 가마니도 못 파는 판에 20 가마니를 어디서 구합니까? 어머니, 채 부자댁이 우리한테 빚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이 집을 뺏으려는 것 아닙니까? 그럴 리가. 이 집 뒤에 뭐가 있습니까? 갯벌입니다. 채 부자댁 염전 옆에 붙어 있는 갯벌. 우리 집을 빼앗으면 갯벌까지 자기 땅처럼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춘심이 놀란 눈으로 만복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느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을 파는 놈은 종이고 만드는 놈이 주인이라고. 채 부자댁이 주인인 이유가 뭡니까? 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아니라 땅이 돈인 겁니다. 춘심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것이냐? 우리한테는 땅도 없고 돈도 없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만복은 그날 밤 아버지의 유품을 뒤졌습니다. 낡은 보따리 안에 소금 장사 장부, 거래처 목록, 그리고 한 장의 종이가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염산면 앞 무주 갯벌 동서 200보, 남북 300보. 관아 대장의 주인 없음. 세금 부과 이력 없음. 아버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복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이걸 알고 계셨습니까? 종이 뒷면에 득수의 글씨가 더 있었습니다. 갯벌은 버린 땅이 아니라 아직 주인을 만나지 못한 땅이다. 만복은 그 종이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갯벌을 사려면 관아에 돈을 내야 합니다. 무주지를 매입하는 데는 관례상 은자 2냥이 필요했습니다. 채 부자댁 빚 7냥에 갯벌 매입비 2냥, 합이 9냥. 만복에게 있는 돈은 전부 합쳐
은자 석푼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머리로 벌어야지. 만복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복이 집이 여기 맞소.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만복이 문을 열자 달빛 아래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백발의 구부정한 허리, 그러나 눈빛만은 바다처럼 깊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친구다. 제3장 갯벌의 노인. 노인의 이름은 해봉이었습니다. 나이 70. 젊었을 때 영광일대에서 가장 유명한 염전 장인이었다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 득수와 나는 30년 전에 같이 소금을 날랐다. 그때 득수가 늘 말했지. 형님, 우리도 염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고. 해봉은 만복의 방 한 구석에 앉아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지팡이를 세워놓은 모습이 마치 갯벌에 꽂힌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셨습니까? 아버지 무덤에 인사하러. 무덤에도 가겠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 해봉이 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먹으로 그려진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뭔지 아느냐? 만복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바다와 땅의 경계가 그려져 있었고 갯벌 위에 네모난 칸이 촘촘히 그어져 있었습니다. 각 칸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싼 순서를 나타내는 듯 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춘심이 나왔습니다. 손에 물그릇을 들고 있다가 해봉이 펼쳐놓은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건 뭐여? 밭이야, 갯벌이야, 바둑판이야. 해봉이 멈칫하더니 만복을 보았습니다. 만복이 피식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염전 설계도입니다. 염전, 이 네모난 칸들이? 내 눈에는 바둑판으로 보이는데 여기다 바둑돌을 놓으면 딱 맞겠다. 해봉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주머니, 이 한 칸 한 칸에서 소금이 나옵니다. 소금이 나와? 내 눈에는 종이밖에 안 보이는데. 만복이 웃음을 참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물 좀 놓고 들어가 계세요. 춘심이 투덜거리며 들어갔습니다. 바둑판에서 소금이 나온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다. 해봉이 코를 훌쩍이며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성격이 보통이 아니구나. 우리 집에서 제일 센 사람입니다. 해봉이 다시 설계도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염전 설계도다. 해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 내가 직접 그린 것이다. 이 갯벌에 염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도면을 그렸지. 그런데 당시 이 일대를 제 부자의 아버지가 장악하고 있었다. 내가 염전을 만들겠다 하니 제 부자 아버지가 관아에 손을 써서 허가를 막았다. 그래서 포기하신 겁니까? 포기한 것이 아니라 물러난 것이다. 싸울 힘이 없었으니까. 그 뒤로 나는 다른 고을로 떠나서 남의 염전에서 품을 팔았다. 해남, 신안, 무안, 이 손으로 만든 염전이 12곳이다. 그런데 하나도 내 것은 없었지. 해봉이 자신의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소금에 절어 갈라진 손바닥,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 30년의 세월이 그 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돌아오셨습니까? 득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득수의 아들이 소금 장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해봉이 만복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너 갯벌을 사고 싶은 것이지. 만복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득수의 아들이면 그럴 줄 알았다. 그 고집, 그 눈빛이 똑같으니까. 해봉이 설계도를 만복 앞에 놓았습니다.
내가 도와주마. 이 설계도대로 염전을 만들면 이 갯벌에서 한 해에 소금 300가마니를 거둘 수 있다. 제 부자댁 염전 생산량의 절반이다. 300가마니요. 만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0가마니면 은자 30냥. 빚을 갚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염전에서 나를 일하게 해다오. 남의 염전에서만 일하다 죽기는 싫다. 내가 만든 염전에서 마지막 소금을 거두고 싶다. 만복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해봉 어르신, 그건 조건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해봉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이빨이 몇 개 빠진 입이었지만 그 웃음은 바다보다 넓었습니다. 그날 밤 만복과 해봉은 설계도를 펼쳐놓고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갯벌을 염전으로 만들려면 먼저 둑을 쌓아야 한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길을 만들고 나가는 길을 막는 거다. 물이 고이면 햇볕에 증발시킨다. 이것이 천일염의 기본이다. 둑은 무엇으로 쌓습니까? 갯벌 흙이면 된다. 돈이 드는 게 아니다. 사람의 힘이 드는 거지. 사람이라면 저 혼자서는 안 되겠지요. 동네 사람 대여섯이면 2달 안에 쌓을 수 있다. 그 사람들에게 줄 품삯은요? 첫해 소금으로 갚는다. 일한 만큼 소금으로.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 대신 소금. 소금 장수에게 가장 익숙한 화폐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갯벌 매입비 은자 2냥은 어디서 구합니까? 해봉이 지팡이로 마루를 톡 쳤습니다. 내가 가져왔다. 예. 해봉이 보따리에서 1000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이다. 은자 3냥. 갯벌 사고 1냥은 남는다. 어르신, 이건 평생 남의 염전에서 일하고 모은 돈이다. 쓸 데가 없었어. 자식도 없고 마누라도 없고. 이 돈으로 내 이름이 들어간 염전 하나 만드는 것이 소원이다. 만복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가 30년의 세월을 담아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왜? 꼭 성공하겠습니다. 해봉이 코를 훌쩍였습니다. 울지 마라. 소금쟁이가 울면 소금이 녹는다. 만복이 피식 웃었습니다. 소금이 녹는 건 물이지 눈물이 아닙니다. 눈물도 짠물이요. 2 사람은 그렇게 웃었습니다. 갯벌 위로 달이 떠 있었고 바닷바람이 소금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제사장 바다를 사다. 다음 날 아침 만복은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영광 관아. 현감 유진사가 다스리는 이 관아는 크지 않았지만 서리와 아전들이 빼곡했습니다. 만복은 호방 앞에 섰습니다. 무주 갯벌을 매입하고 싶습니다. 호방 김서방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뭐, 갯벌을? 예. 염산면 앞 갯벌, 동서 200보, 남북 300보. 거기는 갯벌이지 않느냐. 물이 들었다 빠졌다 하는 데를 왜 사려느냐. 염전을 만들려 합니다. 김서방이 입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염전, 내가, 소금 장수 만복이가. 예. 돈은 있느냐? 만복이 은자 2냥을 내밀었습니다. 김서방의 얼굴이 진지해졌습니다. 진짜 돈을 들고 왔으니까요. 잠깐 기다려라.
이방에게 물어봐야 한다. 김서방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이방송 첨지가 나왔습니다. 눈이 가늘고 코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갯벌을 사겠다는 놈이냐? 예, 그렇습니다. 그 갯벌에 염전을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송첨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갯벌을 파는 것은 관례상 가능하다. 무주지를 매입해 세금을 내겠다는데 막을 이유가 없지. 다만, 제 부자되기 좋아하지 않을 게다. 만복은 예상한 대답이었습니다. 제 부자되기 관아의 주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송첨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뻔뻔한 놈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좋다. 서류를 꾸며주마. 은자 2냥 매입비로 접수한다. 만복은 은자를 내놓았습니다. 해봉 어르신이 30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손에서 떠나보내는 것이 무겁기도 했지만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류가 완성되자 만복은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전라도 영광군 염산면 앞 무주 갯벌, 동서 200보 남북 300보, 매입자 2만복, 용도 염전, 매입가 은자 2냥. 만복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해봉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됐느냐? 만복이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해봉이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노인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30년이다. 30년 만에 이 갯벌에 내 이름이 아니, 내 이름이 올라갔구나. 어르신 이름이나 다름없습니다. 해봉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아버지의 이름이다. 만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만복은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갯벌 앞 넓은 터에 15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갯벌을 샀습니다. 웅성거림이 이렇습니다. 바다를 샀다고? 갯벌을 사서 뭘 하겠다는 것이냐? 염전을 만들겠습니다. 도와주시는 분들에게는 첫해 소금으로 품삯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당 소금 10가마니. 10가마니? 사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금 10가마니면 쌀 30돼. 보름치 양식이었습니다. 진짜요? 거짓이면 제 집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은 단호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금 10가마니는 충분한 동기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호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만보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채 부자댁 마름 곽서방이 서 있었습니다. 입에 담뱃대를 물고 비스듬히 선 모습이 마치 갯벌에 꽂힌 빗장 같았습니다. 채 대감께서 전하라 하셨다. 그 갯벌에 손대지 마라. 왜요? 왜긴. 그 옆이 채 대감 염전이다. 내 염전에서 바닷물이 흘러들어오면 채 대감 염전이 피해를 입는다. 바닷물이 흘러들어온다뇨. 저는 둑을 쌓을 것인데 물이 어떻게 넘어갑니까? 곽서방이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들어라. 채 대감을 적으로 돌리면 이 동네에서 소금 한 톨도 못 판다. 만복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곽서방이 돌아가자 해봉이 다가왔습니다. 시작되었구나. 예. 예상한 것보다 빠릅니다. 채 부자가 가만히 있을 리 없이 관아에 손을 쓸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움직여야지요.
만복은 다음 날부터 갯벌에 나갔습니다. 12명의 동네 사람들과 함께 삽과 곡괭이를 들고 갯벌 위에 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해봉이 지휘했습니다. 30년의 경험이 한 줄 한 줄 둑 위에 새겨졌습니다. 둑 높이는 3자, 폭은 2자, 안쪽은 점토로 다져라. 물이 새면 안 된다. 노인의 목소리가 갯벌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른의 나이에 직접 삽을 들고 흙을 퍼 나르기도 했습니다. 만복은 누구보다 앞서서 일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나가고 해가 진 뒤에 돌아왔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다가 터졌다가 굳은 살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개 윤곽이 잡혔습니다. 2 달이 지났습니다. 갯벌 위에 네모난 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해봉의 설계도 그대로 1번 칸, 2번 칸, 3번 칸 모두 24칸. 만복은 둑 위에 서서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다가 밭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바람이 대답 대신 불어왔습니다. 제5장 첫 소금꽃. 염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소금은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봉이 설명했습니다. 바닷물을 끌어들여 햇볕에 말리면 소금이 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갯벌 흙이 아직 덜 다져졌다. 처음 1~2번은 소금이 흙과 섞여서 쓸 수가 없다. 3번, 4번 반복해야 깨끗한 소금이 나온다. 만복은 인내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햇볕에 말리고 물이 증발한 뒤 바닥을 긁었습니다. 나온 것은 소금이 아니라 진흙이었습니다. 만복은 그 진흙 덩어리를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춘심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 소금 만들었습니다. 춘심이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았습니다. 이건 기와 흙이다. 이걸로 기와나 구워라. 소금보다 낫겠다. 만복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해봉이 뒤에서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눈이 정확하시다. 어르신, 웃을 때가 아닙니다. 첫 술에 배 부를 수 있느냐? 다시 해라. 2번째 시도 역시 흙이 많았습니다. 소금 결정이 약간 보였지만 쓸 수 있는 양은 아니었습니다. 만복이 또 가져와 춘심에게 보여 주자 춘심이 코를 찡그렸습니다. 아까보다는 낫다. 기와 반, 소금 반이네. 3번째 시도 흙이 줄고 소금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색이 누렇고 쓴맛이 강했습니다. 간수를 제대로 빼지 않아서 그렇다. 소금을 거둔 뒤 하루 더 볕에 말려라. 4번째 시도. 만복은 새벽부터 염전에 나갔습니다. 동이틀 무렵 염전 바닥에 하얀 결정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결정들이 빛났습니다. 마치 꽃이 핀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이것 좀 보십시오. 해봉이 지팡이를 짚고 달려왔습니다. 이른 노인이 뛰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소금꽃이다. 해봉이 무릎을 꿇고 바닥에 결정을 손가락으로 집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짜다. 그야 소금이니까 짜지요. 아니, 이건 좋은 짠맛이다. 쓴맛이 없어. 깨끗하다. 해봉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금을 만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30년이다. 30년 만에 내 염전에서 소금을 거둔다.
만복도 바닥에 쪼그려 앉아 소금을 손으로 쓸었습니다. 하얀 결정이 손바닥 위에 쌓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만드는 놈이 주인이요. 아버지, 만들었습니다. 만복은 그 소금을 한 줌 쥐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춘심 앞에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하얀 결정이 햇볕에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진짜입니다. 춘심이 손가락에 소금을 찍어 혀에 올렸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짜다. 소금이니까요. 아니. 춘심이 눈을 떴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 소금 맛이다. 만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첫 수확은 소금 5가마니. 적은 양이었지만 그 5가마니가 만복에게는 은자 100냥보다 귀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제 부자댁의 방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채 부자댁 마름 곽서방이 동네 사람들에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만복이 염전에서 일하는 놈은 채 대감 소작을 빼앗겠다. 12명 중 4명이 빠졌습니다. 두 번째 채 부자댁이 관하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만복의 염전이 기존 수로를 막아 피해를 입힌다. 현감이 조사관을 보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제 부자댁이 장터의 소금 도매상들에게 통보했습니다. 만복의 소금을 사는 상인에게는 제 부자댁 소금을 팔지 않겠다. 소금 시장에서 제 부자댁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제 부자댁 소금 없이 장사를 할 수 있는 상인은 없었습니다. 만복의 소금을 사겠다는 상인이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복은 첫 수확의 5가마니를 팔지 못한 채 창고에 쌓아두었습니다. 두 번째 수확 8가마니. 역시 팔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수확 12가마니. 창고에 소금이 쌓여갔지만 돈은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소금은 만들었는데 팔 곳이 없습니다. 해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부자의 힘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포기해야 합니까? 포기, 소금쟁이가 소금 앞에서 포기한다는 소리를 하느냐. 해봉이 지팡이로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판로를 바꿔라. 영광 장터가 안 되면 다른 곳으로 가라. 다른 곳이라면? 내륙이다. 바다에서 먼 곳은 소금이 귀하다. 장성, 담양, 순창 산골 장터에서는 소금 1가마니 값이 해안의 2배다. 만복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륙으로요? 제 부자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 바다에서 멀수록 좋다. 만복은 그날 밤 지게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쓰던 낡은 지게. 다시 소금을 지고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남의 소금이 아니라 자기 소금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걸어서라도 팔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만복은 소금 4가마니를 지게에 씌웠습니다. 무게가 등을 눌렀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장성장까지 40리. 걸어서 반나절. 장터에 도착하자 만복은 소금을 내려놓고 외쳤습니다. 영광 천일염, 갯벌에서 직접 거둔 소금입니다. 1가마니에 쌀 6돼. 영광 장터에서는 쌀 서대에 팔던 소금이 여기서는 6돼. 2배의 가격. 그런데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거 진짜 천일염이요? 직접 만들었습니다. 맛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손가락에 소금을 찍어 혀에 올렸습니다. 짜긴 짠데 쓴맛이 없네. 좋은 소금이요. 간장 담글 때 딱이겠소.
내 가마니가 반나절 만에 팔렸습니다. 만복은 쌀 24되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다 팔았습니다. 해봉이 쌀자루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 봐라. 좋은 소금은 결국 팔린다. 제6장 장터의 전쟁. 만복의 내륙 장터 판매가 입소문을 탔습니다. 장성장에서 시작해 담양장, 순창장, 곡성장까지. 만복은 매번 지게에 소금을 지고 산길을 넘었습니다. 한 번에 내 가마니, 한 달에 12번 왕복. 다리가 부르틀 지경이었지만 소금은 팔렸습니다. 2달 만에 채 부자댁 빚 은자 7냥을 갚았습니다. 곽서방이 빚 문서를 가져왔을 때 만복이 은자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7냥, 이자까지 전부입니다. 문서 돌려주십시오. 곽서방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돈을 어디서 구했느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제 대감에게 전하십시오. 빚은 갚았으니 이제 저한테 할 말은 없을 것입니다. 곽서방이 빚 문서를 던지듯 내밀고 돌아갔습니다. 만복은 그 문서를 찢었습니다. 아버지의 빚이 사라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채 부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만복이 담양장에서 소금을 팔고 있는데 낯선 장수 서넛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만복 옆에 자리를 잡고 소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소금 사시오. 한 가마니에 쌀 넉 돼. 만복의 가격보다 2되 싼 가격이었습니다. 저건. 만복이 자세히 보니 가마니에 채 부자댁 표시가 있었습니다. 채 부자댁이 내륙까지 소금을 보내 가격을 낮춘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채 부자댁이 내륙까지 쫓아왔습니다. 해봉이 턱을 쓸었습니다. 가격 전쟁이로구나. 채 부자는 돈이 많으니 미치고 팔아도 버틸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못 버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격으로 싸우지 마라. 질로 싸워라. 질이요? 우리 소금은 천일염이다. 제 부자댁 소금은 자염이다. 끓여서 만든 소금이지. 맛이 다르다. 우리 소금이 더 부드럽고 쓴맛이 적다. 그걸 알리는 것이다. 만복은 방법을 바꿨습니다. 소금을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장터에서 직접 소금으로 요리를 했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물을 썰어 소금에 찍어 맛을 보여주었습니다. 직접 드셔보십시오. 제 부자댁 소금으로 절인 배추, 여기 있습니다. 제 소금으로 절인 배추, 여기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맛있는지 혀가 알 것입니다. 사람들이 양쪽을 맛보았습니다. 이쪽이 더 깔끔하네. 쓴맛이 없어서 좋구만. 한 안악이 채 부자댁 소금 쪽 배추를 입에 넣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입을 오물거리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건 소금이여, 약이여. 입안이 쓰다쓰여. 주변 사람들이 와 하고 웃었습니다. 다른 안악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이것으로 김장하면 김치가 아니라 약김치 되겠네. 제 부자댁 장수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소금으로 김장하면 괜찮겠소. 올해 김장은 이 소금으로 하겠소. 제 부자댁 소금은 값이 쌌지만 맛으로 비교되자 열세였습니다. 만복의 소금이 더 많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부자댁의 장수들은 결국 내륙 장터에서 철수했습니다. 미치고 팔면서까지 내륙까지 운반하는 것은 비용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복이 피식 웃었습니다. 소금은 결국 맛이지 값이 아닙니다. 해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들었으면 좋아했을 말이다. 그러나 채 부자의 마지막 술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만복이 염전에서 돌아오자 어머니 춘심이 떨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어머니? 관아에서 사람이 왔었다. 염전 허가를 취소한다는 문서를 놓고 갔다. 만복이 문서를 펼쳤습니다. 이만복 소유 염전, 수로 방해 및 인근 염전 피해 사유로 운영 허가 취소. 즉시 철거할 것. 만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로 방해라니. 우리 염전이 어디 수로를 막았습니까? 해봉이 문서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채 부자가 관아에 손을 쓴 것이다. 이방송 첨지가 채 부자 댁과 가까운 것을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이대로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느냐? 관아의 문서다. 만복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말, 해봉의 가르침, 갯벌 위의 소금꽃.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감사에게 가겠습니다. 감사, 전라감영? 예. 이 일은 현감이 아니라 감사가 판단해야 합니다. 무주지를 정당하게 매입하고 세금도 내고 있는데 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해봉이 놀란 눈으로 만복을 보았습니다. 가명이 전주에 있다. 여기서 200리가 넘는다. 걸어가겠습니다. 소금치고 산길을 넘는 것보다 쉬울 것입니다. 만복은 다음 날 새벽 전주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품에 3가지를 넣었습니다. 갯벌 매입 문서, 세금 납부 기록, 그리고 해봉의 염전 설계도. 전주까지 3일을 걸었습니다. 발에 물집이 터지고 집신이 달아 맨발로 걸었습니다. 가명 앞에 도착했을 때 만복의 발은 피투성이었습니다. 감사 대감을 뵙고 싶습니다. 문지기가 웃었습니다. 감사를 만나겠다고? 너 같은 놈이? 억울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돌아가라. 감사는 바쁘시다. 만복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가명 앞에 앉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째 되는 날, 가명에서 서리가 나왔습니다. 내가 사흘째 앉아 있는 놈이냐? 예. 무슨 일이냐? 만복이 서류를 보여주며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서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만복은 가명 안으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전라감사 이 대감이 만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갯벌을 사서 염전을 만든 놈이냐? 예, 그렇습니다. 관아에서 허가를 취소했다는데 사유가 무엇이냐? 수로 방해라 하였으나 실제로는 인근 채 부자댁의 압력입니다. 채 부자댁이 새로운 염전이 들어서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지요. 감사가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매입 문서, 세금 기록, 설계도. 무주지를 정당하게 매입하고 세금을 내고 있으며 수로 방해의 증거가 없다면 허가를 취소할 사유가 없다. 감사 대감, 확인을 보내주십시오. 감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붓을 들었습니다. 전라도 영광군 이만복 소유 염전, 운영 허가 유지. 현감은 부당한 간섭을 중단할 것. 감사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만복은 그 문서를 가슴에 품고 영광으로 돌아왔습니다. 관아의 감사의 문서를 내밀자 송첨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현감 유진사도 더 이상 채 부자 편을 들 수 없었습니다. 만복의 염전은 살아남았습니다. 제7장 바다가 된 사내. 그해 가을. 만복의 염전은 첫 해 생산량 300가마니를 넘겼습니다.
해봉의 예측이 정확했습니다. 내륙 장터에서 만복의 소금은 이미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영광 만복 천일염. 쓴맛 없는 깨끗한 소금. 장터 아낙네들이 먼저 찾았습니다. 만복이네 소금 왔소. 오늘은 김장용으로 좀 더 가져왔습니다. 소금 300가마니 내륙값으로 은자 30냥 이상. 빚을 갚고도 동네 사람들 품삯을 치르고도 다음 해 운영비를 빼고도 남았습니다. 만복은 첫 해 수익 중 일부를 갯벌 확장에 투자했습니다. 24칸이었던 염전을 36칸으로 늘렸습니다. 해봉이 새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저수지를 만들자. 바닷물을 미리 받아두면 날씨가 흐려도 생산을 멈추지 않아도 된다. 어르신의 머리에는 염전만 들어 있습니까? 소금쟁이 머리에 소금 말고 뭐가 들어가겠느냐. 해봉이 껄껄 웃었습니다. 이듬해 만복의 염전은 500가마니를 생산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700가마니. 영광 일대의 소금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최부자댁, 김진사댁, 박참봉댁이 독점하던 시장에 만복이 끼어든 것입니다. 최부자는 처음에 만복을 무시했고, 다음에는 방해했고, 그 다음에는 막으려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실패하자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만보가. 어느 날 최부자가 직접 만복을 찾아왔습니다. 소금 장수 앞에 대지주가 고개를 숙인 것은 이 동네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내 염전을 사겠다. 은자 50냥을 주마. 50냥. 만복이 평생 벌기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제 부자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100냥. 거절하겠습니다. 미친 놈. 100냥이면 한양의 집을 살 수 있다. 한양의 집을 사서 뭘 합니까? 저는 여기서 소금을 만들 겁니다. 만복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 염전은 제 아버지의 꿈이고 해봉 어르신의 30년이고 동네 사람들의 땀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부자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제 부자댁의 방해는 멈췄습니다. 시장이 넓었기 때문입니다. 만복의 소금과 제 부자의 소금은 다른 시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내륙에서 팔고 제 부자는 해안에서 팔았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분업이 된 것이지요. 3년이 지났습니다. 만복의 염전은 영광 일대에서 셋째로 큰 염전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 25명이 일했고 모두 정당한 품삯을 받았습니다. 만복은 소금으로 번 돈으로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어머니 춘심에게 새 집을 지어 드렸습니다. 바람이 들지 않는 따뜻한 집. 둘째, 아버지 득수의 묘를 다시 꾸몄습니다. 비석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만드는 놈이 주인이다. 소금 장수 이득수. 셋째, 해봉에게 염전 한 칸을 따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노인만의 작은 염전. 어르신, 이 칸은 어르신 것입니다. 해봉이 그 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이름이 들어간 염전이라. 이름만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30년이 들어간 염전이지요. 해봉이 지팡이를 짚고 칸 안에 들어갔습니다. 바닥을 긁어 소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긁었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손바닥에 겨우 한 줌 올라왔습니다. 해봉이 그 한 줌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밥에 뿌릴 만큼도 안 되는구나. 만복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피식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어르신 혼자 드시는 데는 딱입니다. 이놈이. 해봉이 지팡이를 휘둘렀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한 줌이 내 염전에서 나온 소금이다. 남의 염전 소금만 가만히 보다 귀하다. 해봉이 그 소금을 소중히 종이에 싸서 품에 넣었습니다. 만복은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지팡이에 기대 걷는 모습. 그 모습이 아버지를 닮아 있었습니다. 소금반 위를 걷는 노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가 마치 갯벌 전체를 덮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만복도 울었습니다. 갯벌 위에서 두 사내가 울었습니다. 소금기 섞인 바람이 두 사람의 눈물을 말려 주었습니다. 소금이 눈물을 말린 것인지, 바람이 소금을 날린 것인지, 어쨌거나 짠 것은 매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만복은 바다를 샀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갯벌을 사서 뭘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원하지 않는 땅,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곳. 거기에 금이 있었습니다. 소금이라는 이름의 금이. 만복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부자도 아니었고, 권력도 없었고, 학문도 부족했습니다. 있었던 것은 세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 노인의 경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두 다리. 지게를 지고 장터를 돌던 소금 장수가 결국 바다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소금은 짭니다. 그러나 그 짠맛을 만들기 위해 흘린 땀은 짠 것이 아니라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